탈무드에서 얻는 부모의 지혜.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는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부모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하는 방법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자녀와 좋은 벗으로 남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말에 앞서 먼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스스로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표이고 이 공로는 자연히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첫 번째, 평생 배움 속에 살아야 하니 어려서는 충분히 놀게 하고 그저 배움은 꿀처럼 달콤하다고 말해준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해준다.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하라고 말해준다. 3 더하기 7은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더해서 10이 나오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라. 문제의 답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아이의 창의성을 잘라버리지 않게 지켜줘야 한다.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말해준다.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아이의 개성을 찾아 구체화하도록 믿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부모와 평생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믿음과 신뢰가 된다. 유대인 학생들의 국제학업 성취도나 올림피아드 성적은 한국,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학생들과 견주면 낮은 편이다. 그런데 정작 대학교나 대학원의 학업 성취도는 남다르다. 대학 졸업 후 연구 성과는 더욱 빛난다. 과학의학 분야의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은 세계 각지 유대인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공부를 일생 동안 함께할 친구로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대인의 교육 효과가 뒤늦게 빛을 발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보다 배움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공부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개성을 살리되 자기 속도대로 끈기 있게 학습하도록 유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인생의 태도도 이와 같을 것이다. 복잡하게 급변하는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 방식과 태도를 알려줘야 한다. 스펙을 위해 학교 성적만 높이는 것은 수업 공부를 할 때 공식만 달달 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도 답이 아닌 질문을 잘하는 인재를 원하는 때가 왔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정해놓은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는 것은 이제 기계가 한다.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마주할 자신만의 험난한 인생을 위해 단기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평생 배움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대인 부모들은 보통 자녀가 3살이 될 때부터 규칙을 가르친다. 가정 규칙은 조금이라도 일찍 배울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아이와 지킬 규칙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외출할 때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나가기, 자기 방은 스스로 청소하기, 함께 쓰는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놓기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통보하지 않는 것. 어떤 내용이든 아이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함께 정한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부모가 아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는 그것을 어기면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명확히 알려준다. 이때 결과는 아이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일수록 좋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알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이가 3세를 지나 만 4세가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이때부터 부모가 따뜻함과 엄격함을 병행해서 양육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아이가 잘못하면 대화로 설득하고 그 순간 바로 잡아야 한다. 부모는 첫 스승이자 마지막 스승이다.
유대인 부모는 다른 모든 일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무조건 떼어놓는다. 그날 유대인들은 한 주 동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나누며 함께 식사 시간을 갖는다.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을 고마워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주고받는다. 아버지는 아내가 한 일에 감사하며 아이들을 축복한다. 어머니는 자녀가 잘한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격려한다. 이렇게 감사와 축복과 격려로 시작한 식사 자리가 유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식사 시간을 3시간 정도 갖는다. 30분 식사하고 나머지 2시간 30분은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부모와 의논하는 습관이 생기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대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디저트 문화가 발달했고 현재 디저트 식품 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넛, 하겐다즈, 허쉬 초콜릿 등의 창업주가 모두 유대인이다. 아울러 세계 금융계의 큰 손으로 유대인이 굉장히 많다. 수많은 거대 금융회사의 CEO부터 투자의 신 워렌 버핏 등 모두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이러한 유대인의 재테크 감각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받아온 교육의 성과물이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고용인으로 일하며 용돈을 직접 벌었었다. 농사일을 거들거나 우유를 짠 다음 날이면 그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 일한 만큼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노동을 기록했고 이런 과정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신성하게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노동의 가치를 깨달은 아이는 실생활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며 삶의 방향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훗날 큰 인재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 아들에게 성실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바와 다르게 없다. 자녀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 손에 다 넣어주는 것이다. 또한 규칙을 포함해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유대인 부모는 아이의 생활력을 길러주기 위해 집안일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래서 침대 정리, 쓰레기통 비우기, 방 청소 등 여러 가지 집안일에 아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아이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집안일을 함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이가 집안일을 하면서 느끼는 책임감과 의무감 덕분에 가족 간의 정이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자녀에게 자주 해라. 유대인 학교나 가정에서 교사나 부모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네 생각은 어떠니이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태도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혹은 교사가 학생에게 너의 생각이 어떠니라고 물으면 학생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고마워한다. 정답이 여러 개거나 때론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이가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이 하나뿐인 질문은 과거의 경험이나 보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지만 정답이 여러 개거나 심지어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은 미래의 가능성을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정답이 여러 개거나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남보다 잘하라고 아이를 달달 볶지 않는다. 아이가 진학하는 대학의 등급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므로 길게 내다보고 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다. 경쟁에서 우열을 다투면 이긴 자는 결국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각자의 특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살리면 모두가 승자다. 따라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이 최고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베스트는 단 한 명뿐이지만 유니크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과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끌어안는 법을 꾸준히 가르친다. 유대인 사회는 소위 성공한 사람을 중심으로 수익을 기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쓰는 데 익숙하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비슷한 사상인 듯하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받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 신의 파트너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유대인으로서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의 꿈도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공유로 모든 인간이 연결되어 정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 연결을 통해 인간이 좀 더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보다 연장자나 권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해 권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반기를 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창의성을 키워준 큰 핵심 요인이다. 이 문화는 공부에도 적용된다. 탈무드에서는 랍비의 가르침에 100% 동의하지 말고 항상 반대편에 서서 논쟁하라고 가르친다. 사람 간의 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얼마든지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업 투자의 30%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 문화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유대인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데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닌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직접 질문하고 토론한다. 결국 이를 확장해보면 일상에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어릴 적부터 이것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은 1대1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 익숙하고 쉽게 질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낸다. 유대인 전통 교육기관에서는 1000명에서 2000명 규모로 집단이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함께 토론하기도 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2명이 만나면 3개의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자신만의 견해를 만들 수 있고 사회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 뒤에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준 부모가 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힘을 길러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다. 조금은 답답해도 아이의 눈높이에서 기다려주어라.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던 버릇은 어른이 돼서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아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고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어릴 때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부모를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하며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사춘기가 접어든 자녀에게는 네 마음이 어떠하니? 즉 마음의 안부를 묻는 말을 해라. 속을 많이 썩이는 자녀라면 즉 자의식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경우 더욱이 중요한 것이 부모의 말이다. 자신의 볼품없는 상황에 대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많이 느끼고 불안해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자녀 자신이다.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녀가 아무리 반항조로 나와도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에 대해 부모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잔소리가 아닌 자녀가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자원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주목해주는 대상이 있다면 죽을 만큼 힘들 때 반드시 연락하게 되어 있다. 마음이란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유대를 잘 쌓아온 부모도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자녀와 좋은 친구처럼 남고 싶은 마음에 만나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그럴 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라. 고맙다는 말.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잘 커주어서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라. 자랑스럽다는 말. 열심히 삶을 만들어가는 너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줘라. 더욱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더욱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혹시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직접 물어봐라.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이 말을 직접 물어봐 주길 원한다. 이런 말들은 자녀가 성장해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좋은 방향으로 재해석하게 해주고 부모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들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 부모의 인정은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존재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 자녀에게 하는 사소한 말들이 잔소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신경 쓰고, 앞으로의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자녀가 인정받는 느낌으로 자녀의 기억에 남도록 말을 주의해라. 그리고 여기서 벗은 부담이 아닌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친구이다. 나이 들수록 자녀와 벗처럼 잘 지내는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소통한다는 것을 기억해라.